네, 오늘 우리 24절기와 윤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네 번째 차시이고 파트 1, 파트 2 두 개의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4절기와 조롤력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4절기라고 하면은 참 익숙한 그런 그 용어입니다.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어서 음력을 썼던 그 당시 조선 시대의 일종의 보조 달력으로 사용했던 양력 형태의 달력입니다. 자, 그런데 양력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그 책력의 형태가 달력의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을 사용하게 되면은 달의 위상을 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두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지점이라든가 또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황도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면서 15도 간격으로 그 지구의 궤도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음력으로 계절 변화를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기는 사실 24개의 절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2개의 절기와 12개의 중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음력 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지달이다 그러면은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되죠. 그래서 음력 달의 이름은 중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기의 이름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기가 들어있는 달이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기가 들어있지 않은 달이 발생해서 참 재미난 그런 그 방식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하나의 절기와 하나의 중기를 묶어서 일조월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1년의 길이가 365.2422일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2422라고 하는 것은 회기년인데 춘분점에서부터 다음 춘분점까지 올 때까지의 시간 길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줄리우스 달력은 365.25 이렇게 되죠.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길이를 24등분을 하면은 한 달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30.43685라고 하는 길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적인 한 달의 길이가 돼서 일절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24개의 그런 구분이 있으니까 또 반토막을 내면은 절기에서 중기 또는 중기에서 절기까지의 길이는 요거의 절반이 돼서 15.218425 이렇게 됩니다. 그 숫자가 앞뒤가 좀 달라져 잘못됐네요. 12가 돼야 되는데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상망월을 우리가 29.5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길이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재미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절월이라고 하는데 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절월이라고 하는 것은 3.43685일이기 때문에 그레고리 달력의 한 달과 다른 길이죠. 그레고리 달력의 한 달은 어떻게 됩니까? 30일 또는 31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은 30.5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평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일조롤의 길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조롤은 태양력의 한 달과는 다르지만 일종의 태양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조롤을 1년으로 하는 1년을 조롤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농사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음력 달력의 보조 달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정동지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천정동지다. 이것은 11월 달에 동지를 두었는데 요렇게 11월 달에 들어있는 동지를 11월 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천정동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동짓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역법, 중국역법의 그 역원이 되지요. 그 모든 역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동짓날인데 가급적이면 동짓날의 그 동지가 특별한 그 기준점에 와 있으면 더욱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그 점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짓달의 첫 달은 당연히 이 금음달이죠. 사길이죠. 만약에 그날이 동시에 동지가 된다면 좋겠죠. 그뿐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삭단동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1일날 동지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또 아주 훌륭하게도 그날 자정이 정확하게 동지가 되는 그런 시각이었다고 한다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정이면서 동지면서 그러면서 11월 1일이 되는 그 점을 소위 갑자 야반 삭단 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한 순간이죠. 요 때를 어떤 그 달력의 기준점으로 삼고 모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추정해 나가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역사의 그들의 그 경험적으로 몇 년 전에 또는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으로 삼게 됩니다. 자,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천정동지라 11월 달에 들어있는 동지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우리가 쓰는 건 지금 바로 천정동지죠. 그러나 옛날에 그 고대 주나라 시대라든가 은나라 시대라든가 또는 하나라 시대 이렇게 고대 중국으로 올라가면은 그때에는 아직 이런 그 전통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10월 달에 동지를 10월 달이라고 부르게 되죠. 어떤 날은 또 12월 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래서 각각 다른 그 동지를 다른 달에다가 배정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에 혹시 고대 그 달력을 연구하시게 되면은 이런 점에 각별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표에는 우리 24절기의 그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가운데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궤도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춘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지 쪽으로 북극에서 바라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지구의 또 자전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돌지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궤도로 가정했을 때 24개의 점을 등분해서 찍습니다. 15도 간격으로 찍죠.
15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각이 벌어지는 각이 요 각의 크기가 15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개의 절기를 쭉 적어놨는데 요 24개의 절기 이름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은 또 이때 그때마다 다시 이 부분에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중월이라고 하는 원리를 여러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월이라고 하는 것은 30.4368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음에서부터 금음 또는 보름에서부터 보름까지 소위 쓰는 상망월 요거는 29.530588이죠. 그래서 요 빨간 점에서부터 다음 빨간 점까지 그리고 또 다음 빨간 점까지 요거는 한 달이에요. 요 한 상망월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절기와 중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절기에서 다음 절기까지의 길이는 30.43685가 돼서 조금 길지요. 그러니 꼭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계속해서 이어 나가다 보면은 점점 간격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느 달에 이 중기가 그만 여기에 없게 됩니다. 이 절기 다음에 중기가 오는데 이 간격이 넘어가게 돼 버리죠. 아시겠죠? 네, 이 절기 다음에 중기가 오고 또 중기 다음에 절기가 오고 또 절기 다음에 중기가 오는데 요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 뒤에 가 보면요. 요 간격이 되는데 15.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절반에 넘어가게 되죠. 이놈 절반은 14.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 다음에 중기가 와야 되는데 중기가 그 달에 안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달의 이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달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달을 반복하게 되고 반복할 때 그 달을 윤달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윤달은 그 전달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윤달의 원리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얘기가 되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절의 원리는 계절이 왜 생기나 하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만은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절은 지금 이 지축이 여기 이렇게 지축이 있죠. 지축은 23.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요 23.5도인데 현재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23.44도로 조금 줄어 있습니다. 23.5도로 우리가 흔히 편리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값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복잡한 많은 여러 가지 운동 역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다른 행성들이 끌고 당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대략 23.5도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대단히 긴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절은 이 지축이 23.44도 기울어져 있는 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플래시를 이 책상 면에다가 높은 각도로 비췄을 때와 사각으로 비췄을 때 여러분 이 플래시의 이 닿는 면이 많아지죠. 이 면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광량을 넓은 면에 펼치니까 그만큼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워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면 같은 작은 면적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똑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물론 계절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심률이 있어서 지구가 어떨 때는 태양과 가깝고 어떨 때는 태양과 멀고 이렇게 돼서 가깝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좀 따뜻해지겠죠. 자, 지금 현재 북반구를 기준으로 볼 때 북반구에서 태양이 제일 가까워질 때는 1월 3일입니다. 이게 겨울철이죠. 그래서 남반구에 가보면은 남반구는 그때는 여름이죠. 그리고 태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의 여름은 북반구보다 조금 더 뜨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대로 지구에서부터 태양이 제일 멀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6개월을 둬야 돼요. 7월 3일이 됩니다. 7월 3일. 그때는 한여름이죠. 북반구에서는 여름철에 제일 먼 데가 있어요. 반대로 남반구에 가보면요. 남반구에는 겨울이 되죠. 그때는 겨울이 되는데 제일 먼 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춥겠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남반구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북반구는 이 근일점, 원일점과 이 기울어지는 것이 잘 상쇄가 돼서 계절의 효과가 조금 둔하게 나타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균시차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실론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더블 사인 커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균시차가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게 되면 간단한 주기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절의 원리는 다시 한번 숙지하셨고요. 이제 여기 계절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계절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생활에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류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생명체들은 그러한 동일한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 추나 추동 4개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오고 가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생명체들은 거기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계절적인 활동이 나타납니다. 철새라든가 어류의 이동, 여러분 아시죠? 어류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산란하고 또 이동하고, 여러분 이런 점은 어류의 특별한 그런 생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물학을 하시는 많은 또 학자님들과 또 관계되는 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식물의 한해살이가 있죠. 봄에 꽃이 피고 또 여름에 번식하고 등등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한해살이가 펼쳐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계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상의 계절이 사라지는 날이면 이러한 그 활동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다양한 그 생명 사이클 이런 것들은 아주 계절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다양한 여러 가지 풍토와 생태가 나타나죠. 여러분 사막에 살고 있는 사막의 기후, 또 황무지의 기후, 또 열대성 기후, 온대성 기후, 한대성 기후. 여러분 저쪽에 60도 북위권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기 툰드라 동토지대가 있는데 거기서도 추나 추동이 이제 발생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도 수많은 그 식물들과 동물들이 적절한 사이클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열대 지방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계절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다양한 지리적인 풍토, 그리고 기후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생태의 다양함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참 얼마나 참 유익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그 계절에서부터 기인하고 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복이라든가 여름에 의복을 입어야 되겠죠. 겨울이 되면 동복을 입어야 되겠죠. 의복의 발달은 계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또한 그 바캉스철이 되면은 또 여러분 또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해수욕의 수영복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의복도 굉장히 그 발전하게 되는 요인을 이 계절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의 형태. 우리나라의 그런 주택은 여름에 그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잘 오는 것을 빼기 위해서 지붕의 그런 높낮이가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섬나라에 가보면 거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많은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붕의 각도가 상당히 첨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의 구조, 지붕의 구조 하는 것들 다 계절과 직결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한 모작밖에 못합니다만은 저기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는 1년에도 2모작 아주 또 많이 부지런하게 지으면 3모작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런 농사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계절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가 하는 것을 간단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우리 24절기의 간단한 원리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24절기를 아까 나눌 때 우리가 아까 원궤도를 이렇게 생각해서 24등분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 지구의 이 궤도는 원이 아니라 타원의 궤도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렇게 과장되게 그렸습니다만은 어떤 곳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곳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원궤도를 24등분한 것을 평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4절기의 위치를 통과하는 시각을 입기 시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역사에서는 잘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구의 궤도가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아주 등속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현상 때문에 여러분 그 날짜가 좀 차이가 나는데 하지에서부터 대서 두 개의 중기사입니다. 이거는 한 달인데요. 31일 11시간이 되고요. 동지에서부터 대한 이건 겨울철의 한 달의 길인데 29일 10시간이 되어서 한 달의 길이만 봐도 거의 이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 반년을 한번 볼까요? 춘분에서부터 추분까지 그리고 추분에서부터 춘분까지를 보면은 186일하고 열흘 10시간 여기는 178일하고 20시간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볼 때 일주일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는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구 속도가 느릴 때에는 절기 간격을 촘촘히 하고 빠를 때에는 넓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배정된 것이 바로 정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법, 평기법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는 주로 우리 조상들은 60간지법에 의해서 60진법으로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돌아올 때 똑같은 일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60진법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날짜나 시간의 법인데요. 이것이 같은 절기에 같은 간지가 되는 주기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3년 주기와 128년 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03년 주기다는 것은 만약에 절기라는 것은 1년 주기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간지라는 것은 60주기로 나타나니까 365.242를 103년을 하면은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는 60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627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면은 거의 비슷하게 돼요. 두 차이는 0.054341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103년 후가 되면은 절기와 간지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128년 주기도 있는데 128년 태양년이 지나면 간지 번호가 11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간지 번호가 11개 증가한다는 것은 일진일퇴를 뜻합니다.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갑을병정 이렇게 하는 이 간 번호는 증가하고요. 한 개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축인묘하는 이 지 번호는 한 개 후퇴하게 됩니다. 한번 여기다 한번 펼쳐볼까요? 365.242 곱하기 128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60일을 기준으로 한 요 60 진법으로 보면은 779를 더하고 열하루를 더한 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1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간지 번호가 덜 가는 것이죠. 이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은 첫 번째는 103년 주기입니다. 103년 주기를 보면은 1808년에 24절기에 이 간지 이름입니다. 병호, 신유, 병자, 신유 쭉 나와 있죠. 103년 후에 103년 더하면은 1911년이 됩니다. 여기다 또 103년을 더하면은 2014년이 됩니다. 요때 절기가 똑같은 그런 그 간지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그 전에도 병호, 신유, 병자였는데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206년 후인 2014년도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기일의 일진이 103년 주기로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같은 원리로 128년 주기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에는 일진일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뒤에 있는 요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퇴가 됩니다. 앞에 있는 요것들은 일진이 돼서 일진일퇴가 되는데 한번 저하고 따라가면서 한번 볼까요? 1778년에서 128년이 더 지나가면은 1906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128년을 더 쓰면은요, 2034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축인묘 진사 이렇게 되죠. 여기서 신유술해 자축인묘 이렇게 되죠. 유술해 그렇죠, 맞죠? 네, 자 지금 신유술해 맞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자리씩 밀려 있습니다. 거꾸로 요 보면 앞을 보면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순서가 잘 맞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다음에 갑을 이렇게 나가죠. 이런 식으로 요 앞에 것들은 한 자리를 전진하고 뒤에 놈들은 한 자리를 후퇴해서 128년 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잘 감안하시면은 절기 때의 일진 시각을 일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다 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 이런 주기를 알면은 어느 정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 우리
계절의 사계절과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윤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